동아일보 장특공제 보유 거주 모두 채워야 최대로 받아.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 세제 개편을 앞두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공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고 오래 갖고만 있던 집에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구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 아니 그런데 정작 장특공제가 무엇인지 나와 상관있는지 제도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어떻게 깎아준다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 펜의 주제는 장특공제입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공을 공제 주요 내용은 정의는 집, 토지 등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 차익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공제율은 1가구 1주택이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보유 1년당 4% 최대 40%, 거주 1년당 4% 최대 40%등 최대 80%란 거예요. 일반은 1가구 1주택에서는 80% 해줬는데 이거 다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은 보유 1년당 2%, 15년 이상 최대가 30%.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보유 3년 미만 미등기 양도 9개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 대상, 다른 조합원에게 산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됐네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무엇인가요? 집이나 토지를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 차익, 판 가격에서 상 가격을 뺀 이익의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그동안 쌓인 차익에 한꺼번에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확 커지는데 이를 덜어주고 물가가 오르면 저절로 불어난 명목상 이익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걸러주자는 취지죠. 198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겨 1989년부터 적용된 오래된 제도입니다. 집값 과열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오래 보유한 실수요자는 보호하자는 취지였죠. 이후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8월 30일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대상에 빠졌고, 이거 잘한 거예요. 다주택자. 2007년 시행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1주택자 공제가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가 잘했네요. 1주택자에 대해서 80%까지 확대해 줬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2021년부터 최대 80%를 유지하되 보유와 거주로 나눠 실제 거주해야 최대 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름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거주와는 관계가 있나요? 1가구 1주택이라면 그렇습니다. 1주택자 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자용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을 보유했어도 실제 2년을 살지 않았다면 우대 공제는 못 받고 일반 공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20% 공제를 받는 식으로 보유와 거주 양쪽 시간이 함께 쌓여 공제율이 커집니다. 단순히 집을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온 셈이죠. 그래서 얼마나 깎아주나요? 1가구 1주택이면 더 유리한가요? 토지, 건물 등 일반 부동산은 보유 1년마다 2%씩 15년 이상이면 최대 30%로 양도 차익에서 빼줍니다. 보유 3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년을 채웠으니 6%를 공제받는 식입니다. 1가구 1주택은 공제율이 훨씬 큽니다. 보유기간 1년당 4%, 최대 40%, 거주기간에 1년당 4%, 최대 40%를 매겨 최대 80%까지 공제하죠. 근데 이거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컨대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 그 80%가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46년을 우리 애가 2살 때 46년 전에 우리 막내 아들이 2살 때 사가지고 거기서 초중고 대학원 뭐 다 거기서 장가 다 보내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완도로 기촌했는데 수십 년이죠. 무슨 15년도 아니고 10년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 80%가 세금 계산에 빠지는 겁니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애초에 양도세가 비과세라 장특공제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장특공제가 중요해지는 건 12억 원이 넘는 집 팔 때입니다. 그 12억 원이 강남이면 넘겠죠.
장특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우선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고 파는 미등기 양도 국외에 있는 주택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을 팔아 양도세가 중과된 경우도 배제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조합원이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차익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좀 참 웃기더라고요. 상속받은 집인 경우에 그 부모가 사는 것은 전부 제외시켜버리고 보니까는 보유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상속받은 주택은 비상속인 사망한 사람이 이 집을 산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 부모가 죽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양도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은 반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센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인데 공제와 세율이 시계가 다른 셈이니 상속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두 기간을 구분해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특공제는 언제 어떻게 바뀔까요? 장특공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장특공제 개편 방안이 당기면 이후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법을 고쳐하는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 과정의 시행 시점과 유예 기간도 함께 정해집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개편안의 내용과 함께 적용 시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2년 후란지 어떤 뭐 그런 것 나왔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편에 물어보세요 그랬네요. 오늘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장특공제 보유 거주 모두 채워야 제대로 받아. 우리같이 46년 동안 거기서 아이들이 초중고 나오고 대학원 거기서 나오고 전부 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키운 사람들은 뭐 근데 또 그것도 또 바꾼다고 1가구 1주택까지 이렇게 세금을 쳐물리면 어떻게 삽니까?